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해야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실 그런 뜻에서 젊은 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요번 좀 세미나를 제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노후 준비와 자녀 리스크 관리라고 했는데 이 자녀 리스크뿐이 아니고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그 리스크 요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런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10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노후 자금이 10억 있어야 되느냐 7억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요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이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속만 터지지요. 근데 저는요 이 몇 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이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인생에 80, 80이유는 없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보면요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다 아시지만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도대체 뭐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그 두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저도 3년 가을에 92세로 노모가 돌아가셨는데요. 2년 넘게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 외로움 이걸로 고생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요. 자기 발로 화장실만 돌아다니다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존엄에 반대된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세 번째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의 중심은 세 번째가 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다 퍼버놓고 노년에 쪽방에 사는 분 많거든요. 강원도 춘천에 76세, 75세 되신 노후 부부가 계십니다. 그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 동네에서 노후 준비가 끝내준다고 소문난 분이었거든요. 건설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부동산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 지방에서 끝내주지요. 근데 일남 5녀가 있는데 일남 4녀는 시집장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내딸인데 이 딸이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요. 서울대 인문계열 1등으로 들어갔대요.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싹싹합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는 공부 잘하지 싹싹하지 막내딸이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근데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여성운동한다고 다니고 몽골도 갔다 오고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건축학원을 끼우거리더니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영국 런던에 6년짜리 건축학교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수업료가 더럽게 비쌉니다. 체제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공부 잘하고 귀여운 막내딸을 위해서 내가 건설업을 다시 해가지고 돈 좀 벌어주고 내자. 공사를 맡았는데 은퇴하고 몇 년 쉬면서 감이 떨어져가지고 입찰을 잘못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세 받아먹는 부동산 다 팔아도 못 메꿉니다. 아들이 공무원인데 모자란 데 문 잡아서 아버지 꽂았어요. 못 받아요. 이자 자기가 내야 됩니다. 며느리가 볼 때는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그분은 딸 4명이 또 있어가지고 딸 많은 집은 그나마 괜찮아요. 1인당 10만원, 20만원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나 해줄 수 있는 그거 뭐라고 하냐면 자녀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봄인데요. 일본의 노후 파산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가지고 그 책을 읽은 분들이 공포 분위기입니다. 재작년 가을에 일본의 NHK, 우리말 하면 KBS에서 노후 파산 특집을 방송했는데 일본도 그거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요, 일본은 노인들한테는 천국이고 젊은 애들한테는 지옥인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 뒤에는 돈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합치면요,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이상은 다 받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독거노인이 600만 명인데 그 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를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요.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엎드려져 다닌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국민연금의 최고 금액이 1인당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그리고 일 좀 하고. 그럼 뭐 살 수가 있는데요.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하면 혼자 되죠? 6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에 해결돼요. 세븐일레븐 가가지고요, 삼각 김밥 하나 사먹고 끝내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다가 나이가 60, 70 돼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러면 일본 사람은 집 있을 거 아니냐,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집값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그 요지에 있는 그런 집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전주에 가서 강의했는데요. 그 도청에 옮겨간 자리가 옛날에는 논방, 미나리강이었대요. 그게 가고 나면 거기 있던 자리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게 쫙 올라가지고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 피크가 되냐면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안 팔린대요. 1년 생활비 안 되는 겁니다. 집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거든요. 젊을 때 예금해둔 돈을 이제 헐어서 쓴대. 60이나 70에 죽어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비 바닥이나 몸이 아파. 그러면 노후 파산되는데 그런 사람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십몇 년 지나서 지금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되면 이 노후 파산 문제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우선요, 오래 사는 거는 우리나라 일본 똑같습니다.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가 79세, 여자가 85세. 우리와 일본이 딱 1년 차이에요, 평균 수명이. 여기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연령대별로 100세 도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45년생 해방종이 금년에 만 71세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 사모님들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금방 안 돌아가시니까 간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958년생, 그 유명한 58년 개띠. 4년 전에 민간기업에서 55세로 정년퇴직한 날입니다. 이분들 중에서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교통사고만 한다고 하면 다 100살입니다. 난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로 준비 없이 100살까지 사시게 되면 그게 과연 축복인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제가 벌써 이게 6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 사회가 빨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좀 제가 조사를 갔거든요.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고 장수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이 넘은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90이 넘으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90 넘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이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외부와 연락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발견이 안 된 집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용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벌써 재작년인데요. 12월에 부산에서 돌아가셨는데 65일 만에 발견됐다더라.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경우가 가끔이기 때문에 신문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신문에도 안 난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발견이 잘 안 되는 집들은 대부분이 딸이 없는 집이랍니다. 여기 딸 없는 분들은요, 재테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온 기념으로 저녁에 딸을 만들든지 아니면 준비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저도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이 아들 새끼는 장가가 연락도 잘 안 해. 딸이 어디 있어야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돌아가신 사람도 확인이라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요, 혼자 되면 노후 파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부인 먼저 따라고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2만 명 정도 생긴대요. 여자분들은 남편 먼저 따라고 혼자 되는 분이 1년에 8만 명 정도. 근데요, 남자들은 부인 먼저 따는 뒤에 평균 9년 내지 10년쯤 다다세상 드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징그럽게 혼자 남아 살아야 돼요. 이게 싫으시면 아예 처음부터 연하의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요 16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톡박 있는 거죠. 벌써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축구선수 기성용, 한혜진 결혼한 거 보셨죠? 8년 연합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이제 와서 뭐 저렇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시겠어요? 준비나 단단히 하는 수밖에.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사는 기간이 긴데 요즘 뭐가 또 문제냐면요. 돌수계입니다.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기만 한 분이 80년도만 해도 누적 12만 명. 2010년에는요. 161만 명. 13배로 늘었어요. 이거 5년마다 발표하거든요. 2015년 통계가 아직 발표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00만 명 넘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대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러고 이혼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재작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90년도만 해도 5%밖에 안 됐거든요. 재작년에는 30%. 지금요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연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지긋지긋해서 그냥 혼자 살아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600만 명, 16% 6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44만 명. 우선 인구가 우리는 5,100만, 일본은 1억 2천이죠. 또 노인 비율 우리가 일본보다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노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 5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살아요. 지금 현재도요,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5,100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3%입니다. 일본은 27%, 2배가 넘어요. 저 잘 나가던 일본이 20년 넘게 맥을 못 쓰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그 다음에요, 자녀분들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생애비혼, 평생비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평생비혼율이 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10년에는 남자가 5.8%, 여자가 2.8%. 남자는 16배로 늘었어요. 이것도 5년마다 발표하는데 아마 2015년 통계 남자는 10% 넘었을 거예요. 근데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